중학생 손자가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았다가 방 안에 있는 수상한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한가득 들어있는데요. 당황한 할머니가 급하게 둘러대보지만 손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던 걸까요? 자, 오늘은 11년 동안 남편한테 진짜 농락당했다는 분의 제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당신이 영어도 잘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내가 부부 우리 공동 재산을 정리해서 헬스장을 차릴 거고 생활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제보자는 아파트 팔고 퇴직금까지 털어서 남편의 헬스장을 차려둔 뒤에 아이들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출국 2달 만에 학비와 생활비 다 밀리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남은 퇴직금과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유학생활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자, 제보자 아내분이 현지에서 직장을 다녔군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가 현지에서 직장까지 다니면서 두 아들을 모두 키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여보, 나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보자를 미국에 묶어둡니다. 헬스장만 대박나면 나도 금방 넘어가겠다. 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그러다가 제보자와 아이들이 남편을 보기 위해서 잠시 돌아오면 남편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집도 보여주지 않았고요. 심지어 명절 당일에도 남편이 독감에 걸렸다는 핑계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11년 동안 제보자가 외국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자,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렇죠. 결국 지난해 제보자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선언을 하니까 남편이 한 말이 좀 충격적입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다.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제보자도 이걸 뭐 붙잡거나 하진 않았고 그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수락을 하니까 예. 아이는 두 아들은 자기가 키우겠다. 사업만 정리하면 곧 출국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제보자 입장에서는 뭐 유학 비용하고 따져보면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재산분할도 포기하고 결국은 1,000만 원 정도 위자료 받고 합의를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제보자가 지인으로부터 좀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요? 해외에서 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정비소 운영하는 지인이 남편의 차량을 수리를 했는데 예. 그 안에서 여자 립스틱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는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제보자는 좀 더 얽히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자기가 아이 있는 여자와 재혼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는 너 아이냐 하더니 아니래요. 근데 그 사람 성격에 본인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 이거 이렇게 살다가 그 아이가 만약에 너 아이라는 거 밝혀지면 나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본인 아이라고 실토를 하는 거예요. 혼외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인정 안 하다가 좀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외자가 9살이에요. 그리고 해외에 나간 게 이제 11년 됐잖아요. 예. 사실상 거의 나가자마자 임신을 하고 태어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상대 여성은 누구냐? 전 남편이 헬스장을 열 때부터 함께 동업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가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아예 전부 다 해외로 보낸 게 이거 다 설계한 거 아니냐. 다 작정하고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 황당한 건 전 남편의 태도 때문인데요. 어떤요? 이런 말을 했어요. 두 아들한테는 이 혼외자 있는 거 얘기 좀 비밀로 좀 해줘. 이러면서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우리 천진난만한 딸이 오빠들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 남편의 거대한 설계 혼자 힘으로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조력자가 있었으니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저희 아이들만 그 시댁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작은 방에 아이 물건들이 엄청 많대요, 장난감들이. 그러면서 아빠가 이거 우리가 놀던 장난감이라는데 우리는 처음 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아이들 장난감이 거기 남아있을 수도 없거든요.
시부모까지 한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엄마 아빠 일을 어떻게 알게 된 큰아들이 엄마에게 말 못한 게 있다면서 3년 전에 이를 털어놓는데요. 할머니 댁에 갔는데 그 상자에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당황을 했던 할머니랑 아빠가 너네가 어릴 때 쓰던 거다라고 둘러댔는데 제보자도 이미 두 아들의 장난감을 예전에 버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부모에게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치. 있냐라고 했더니 시부모는 뭐 사과는커녕 아이는 무슨 죄냐. 우리한텐 다 똑같은 손주다. 오히려 그쪽을 두둔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제보자 아내분은 그걸 모르고 그때 한참 전에 이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들은 얘기에 따르면 사실은 그 두 아들도 상간녀가 키우는 거를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못 알았다면 양육권도 본인이 가지고 그렇죠. 재산 분할도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고 없지. 상간자 소송까지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얘기하니까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다 끝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뭔가 좀 해답이 있을까요? 네, 전 남편은 뭐 다 끝난 일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할 때 전제가 되었던 것들 중에 중요한 이제 다른 사실이 있잖아요. 혼외자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사정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있다. 다만 좀 시효라든지 날짜들은 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뭐 아주 오래 지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지금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구체적인 방법을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혼외자, 그 시부모 얘기, 교수님. 다 똑같은 손주다. 아, 이거 뭐 다 똑같아. 못하게 말렸어요, 애초에. 그렇죠. 그건 그냥 합리화인 거죠. 본인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 남편의 기만과 시직 식구들의 은폐로 인해서 이 여성이 너무 고통받은 사례네요. 사실 외국에서 두 아이를 엄마가 혼자 경제적으로도 혼자 감당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그다음에 언어 스트레스 뭐 이런 걸 다 견딘다는 게 정말 희생이 없이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만형 배우자를 외국에서 알아낼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책감은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어머니는 저는 정말로 아이들을 지킨 위대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배신감 느끼시고 괴로우시겠지만 법적으로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으니까요. 심리적으로 법적으로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예. 제보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